자, 이어서 16번 문제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야. 특정한 상로 값들이 나와 있고 저 녀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커다란 숫자들이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고 싶은 거거든.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3의 20제곱. 얘 일일이 나열하려면 미친 듯이 큰 숫자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 녀석에다가 상열로그를 씌우게 되면 값이 급격하게 작아지게 될 거야. 음. 그 작은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통해서 자릿수랑 저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볼게. 로그 3의 20제곱은 진수의 지수인 요 20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로그 3은 0.4771. 로그 2랑 로그 3은 일단은 외워놓는 게 편해. 오케이. 그렇게 되면 20 곱하기 0.4771 계산하게 되면 9.542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 9니까 우리가 요 진수가 10자리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0.542인 걸로 이 녀석의 최고 자리 숫자도 구할 수 있거든.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음. 자, 6의 50제곱도 알아봐야지. 6의 50제곱 얘는 훨씬 클 것 같아. 그쵸? 였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50 곱하기 로그 6. 그러면 로그 6은 우리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0.7781에다가 50을 곱하게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해 주게 되면 38.905가 나와서 n이 38이야. 정수 부분이 38이니까 6의 50제곱은 39자리 숫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쌤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는 로그 자체는 커다란 값을 엄청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로그를 씌우게 되면 상용 로그를 씌우게 되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아까 16번에서는 정수 부분이 다 양수인 경우를 다뤘다면 이제 음수인 경우도 다뤄봐야지.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점 아래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지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쌤은 일단 로그를 취해볼게. 로그를 취하면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인데 로그 5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5야. 그죠? 왜냐면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진수의 지수인 마이너스 1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5는 아까 0.6990이라고 외워두라 했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1 마이너스 로그 2로 유도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9.90이 나와. 90이 나와.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9가 아니라 마이너스 70이다. 얘를 마이너스 69에 마이너스 0.9로 우선 한번 쪼갠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1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정수 부분이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나왔으니까 소점 안에 70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 한번 구해볼게. 이 녀석이 아까 쌤이 말한 소수 부분의 유효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 한번 볼게요. 쌤이 이거는 문제풀이 하다가 소수 부분에서 살짝 계산 실수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고쳐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파란색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설을 들어보세요. 자, 3의 14제곱은 몇 자리의 정수인지 구하라고 하면 아까처럼 정수 부분을 구해주게 되면 돼. 그래서 자, 이 녀석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14 곱하기 0.4771이 나올 거야. 그쵸? 계산하게 되면 6.6794가 나와. 6794야.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은 6이고
소수 부분은 0.6794니까 지금 몇 자리 정수냐? 정수 부분이 6이니까 7자리 수 이런 식으로 대답 잘 해주면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의 14제곱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이 소수 부분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봐봐. 이 녀석의 쌤이 아까 소수 부분은 그 진수의 배열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0.6794가 대충 로그 얼마인지를 일단은 구해. 자, 로그 4가 0.6020이야.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이기 때문에 0.6020이고 로그 5는 우리 방금도 얘기했었던 0.6990이야. 그치? 어떤 자연수 n에다가 로그를 씌웠더니 어떤 숫자 n에다가 로그를 씌웠더니 0.6794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대충 4보단 크고 5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이걸 쌤이 3, 4라고 썼던 이유가 여기가 쌤이 0.5794로 계산을 해놨었어. 그래서 이거 둘을 비교해가지고 3, 4라고 썼던 건데 지금은 6, 7, 9, 4니까 4랑 5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녀석은 4점 얼마 얼마였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자리 숫자가 4였던 거지.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4, 5, 4를 적고 예를 들어서 쌤이 뒷자리가 5, 4라고 그냥 가정했어. 앞자리가 4고 그러면 4, 5, 4 적고 정수 부분 6이니까 7자리 맞춰주기 위해서 공 4개만 더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소수 부분의 역할이야. 소수 부분은 진수의 배열을 결정하기 때문에 0.6794라는 이 소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류 값들이랑 비교를 해서 대충 진수가 어느 배열을 갖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4점 모식이었다.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4에다가 뒤에 6자리가 더 나오는 구조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거든. 자, 한번 살펴볼게. 자, x가 10부터 100 사이래. 그죠? 이 녀석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무조건 침착하게 이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로그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로그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 알아야 돼. 이것부터 일단 해보자. 자, 1에서 자 천천히 10에서 100 사이니까 여기다가 다 로그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면 1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이 정수 부분이고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알파는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로그 x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정수 부분 자체가 로그 x의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는 알파에 0이 안 들어가.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이 로그 x 세제곱이 대충 얼마인지부터 구해야 돼.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3 로그 x니까 로그 x는 1 플러스 알파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3 플러스 3알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파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에서 3 사이가 되는 거지. 여기도 엄밀하게 등호가 빠져야지. 쌤이 여기 뒤에선 뺐어. 자,
첫 번째, 이 3알파 자체로 소수 부분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로 일단 나눠. 그 다음에 또 1부터 2 사이로 나누고 2부터 3 사이로 이런 식으로 다 구간을 쪼개는 게 중요해. 이게 지금 0부터 3까지여서. 그러면 봐봐. 여기서 쌤이 3 플러스 3알파가 이제 이 중에서 정수가 뭐고 소수가 뭐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알파 자체가 0에서 1 사이라 그랬으니까 3알파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3알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 녀석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알파랑 같을 때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3알파가 알파일 때는 알파가 0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등호가 빠져야 됐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정확하게. 자, 여기에 만약에 0을 내가 무심코 넣었어. 그럼 알파가 0인 것도 계산을 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얘는 0이 빠지게 되니까 안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알파 자체가 1 이상 2 미만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3알파라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만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0부터 1 사이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수 부분이 1이 늘어나서 4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3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랑 똑같게 되니까 여기서 알파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돼. 그리고 얘는 범위를 만족하죠. 1.5니까 만족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 얘가 소수 부분, 이 녀석이 정수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3알파 마이너스 2가 알파랑 똑같다를 해주게 되면 알파가 1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범위에 위배되죠.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이 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걸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로그 x는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로그 x가 2분의 3이었던 거야. 따라서 x는 10의 2분의 3제곱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10루트 1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같은 모양이 나올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1번은 지금 10부터 100 사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또 정수 부분 이런 거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2번은 보면 정수 부분을 그냥 갖다 줬단 말이야. 아, 땡큐. 그리고 이 녀석은 또 엑셀 범위로 저런 식으로 막 등호 빼고 주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소수 부분이 0인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로그 x가 3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썼어. 괜찮지? 그 다음에 알파의 범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줘야 돼.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로그 세제곱근 x야. 그 녀석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3분의 1의 로그 x야. 자, 특히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아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은 x 세제곱이 나와서 이 소수 부분이 3배가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범위를 나눠가지고 소수 부분을 다 찾았어야 됐잖아. 그치?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얘는 봐봐. 3분의 1의 로그 x니까 1 플러스 3분의 1 알파잖아. 근데 우리가 알파 자체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3분의 알파도 무조건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0과 3분의 1 사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자, 좋아.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소수 부분을 합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3분의 알파 더해가지고 1입니다. 이거 해주게 되면 정답이 알파는 4분의 3으로 나오게 돼서 우리가 로그 x는 3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5거든. 그러니까 x 값은 10의 4분의 15제곱이 됩니다.
위에 거보다 확실히 라이트한 거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이 소수 부분이 3배가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였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쪼개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됐던 반면에 이 녀석은 이 제곱근 형태의 진수가 나왔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함을 느껴야 돼. 오케이, 이해됐을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 20번입니다. 자, 얘는 상용 로그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야. 나중에 이제 생화학 같은 거를 배울 때 이런 거를 배워. 대학교 생화학에서. 쌤은 실제로 이거 수소이온 농도식 가지고 pH를 막 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자, 문제 한번 볼게.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H 플러스 저런 식으로 쓴대. 그냥 표기법이야. 너무 낯설더라도 쫄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 그 다음에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로 정의를 하겠대.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먹고 났을 때 침이 빡 조금 나올 거 아니야? 그때가 산성도가 6.6이었대. 근데 우리가 사탕을 이렇게 쪽쪽 먹고 있었어. 추파추스를 이렇게 막 먹는데 계속 이제 구강세포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자, 이런 배경 지식을 몰라도 그냥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 타액에 너의 침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50배였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먹으니까 그만큼 이제 막 뭐가 많이 나왔겠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탕을 녹이기 위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오게 됐던 거고, 이 효소는 보통 산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잘 봐. 6.6이라는 게 직후였어. 그러니까 직후의 수소이온 농도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의 직후는 6.6이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한 거야. 원래 식은 6.6은 마이너스 로그 직후 이렇게 되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h 직후는 10의 마이너스 6.6제곱이었던 거야. 자, 쌤이 산울로그 얘기하면서 막 그 이온화 에너지, 막 전기음성도 막 이런 얘기 꺼냈었던 거 기억하지? 그 중에 이제 수소이온 농도 이런 녀석도 우리가 농도가 엄청 작아. 10의 마이너스 6.6제곱이잖아. 엄청 작아. 0.00000 모식이었던 거지. 농도가. 그죠? 근데 그 적은 농도만으로도 산성도가 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성이 되는 거야. 참 신기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그런 과학적 지식은 버려두고 우리는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pH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또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10분 후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일단 세우는 게 이 문제에선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 조건에서 뭐라 나와 있었지?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원래 직후 거의 50배였대. 관계식 이런 식으로 세워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대입을 해. 10분 후는 50배의 직후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된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그냥 끄집어내고 로그 50 더하기 로그 직후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겠지. 괜찮니? 그럼 로그 50은 1 플러스 로그 5니까 또 로그 5는 1 마이너스 0.3010이었는데 원래는 이 문제에서는 0.3이라고 로그 2를 정의했기 때문에 로그 5의 값이 0.7로 나와. 이런 것도 파악해주면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중괄호 값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x값이 돼서 x값은 4.9가 나와. 그래서 pH가 6.6에서 4.9로 떨어진 거야. 왜? 수소이온
농도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야. 이 녀석 자체가 증가하면 우리가 얘가 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수소이온 농도가. 그래서 얘가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졌으니까 우리 타액은 산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pH 한 2 정도까지 가게 되면 위산과 버금가는 산성도를 띠게 되고, 이 녀석은 우리가 그냥 만지면 그냥 사에다 녹는 정도가 되는 거야. 염산의 pH가 대충 2 정도 되거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확인 체크 연습 문제 끝까지 잘 풀어 오시고 건강 빨리 쾌유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요일 날 봅시다.